자,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누리호가 오늘 다시 발사를 준비합니다. 연구진들의 밤샘 작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태현 기자, 오늘 언제 발사하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취소되면서 많은 분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6시 24분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쯤 통신 결함이 감지돼 발사를 3시간 앞두고 취소됐는데요. 즉시 원인 파악에 나선 연구진들은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이 지상 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인 PLC에서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보완 작업은 새벽 5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6번의 반복 시험을 통해 수정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항우연 연구진들은 오후 12시 24분부터 발사 운용 절차를 시작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3시 40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시작해서 오후 5시 반쯤에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발사 10분 전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제가 이루어지는 발사 자동 운용 PLO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실용위성 8기를 태운 누리호는 18분 58초에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나로도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강수 확률은 20% 미만, 지상풍도 초속 2에서 5m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선고해주신 판단을 매우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받으실까요? 혐의도 인정을 했고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 모든 진실 그대로 밝히겠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뭐였어요? 네, 일단 주거가 일정해서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또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이어서 네.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코카인 투약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지인도 같이 기각이 됐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 미술 작가 원래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최근 도피 의혹이 있었던 유아인 씨 미국 여행에도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법원은 이 구속영장 유아인 씨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유아인 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유아인 씨 구속영장 기각된 게 국민 그래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속영장의 영장 심리 같은 거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죠.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기우일 것 같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자, 변호사 입장에서 유아인 씨의 혐의를 토대로 이번에 기각 결정 나온 거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없다는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런 단순 투약 사범인 경우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그렇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는 개인의 한계 방어권 행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번 재판 이 판단의 결과를 보면은 일단 불구속 상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라 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향후에 이게 유죄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거나 재판 결과와는 또 전혀 상관이 없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전 1, 2차 조사 당시에는 사실상 대마 흡연과 의료 목적의 프로포폴 등의 어떤 투약 혐의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요.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여전히 애매하죠.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애매하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모발에서 검출된 코카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 이부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닌지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결국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피뎀, 졸피뎀 이런 약물들 5가지 약물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5종의 투약 혐의 중에 어디까지가 인정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인 씨는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도주의 우려라던가 향간에 나왔던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좀 낮아 보이네요. 그러면.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인 씨의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이미 어쨌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데 새로운 혐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투약 혐의가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더 강력한 어떤 증거 인멸의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면 네. 다시 또 충분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좀 의혹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와요. 이걸 쭉 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 법원이 유아인 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아인 씨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집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이런 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는 마약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헛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에 있는 실거주지 또 다른 집에서는 마약 투약 흔적을 발견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당초 이 경찰 조사 때는 이 대마 혼자 피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피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이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하고 증거까지 확보를 하니까 이 법원에 가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뭐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짜 집을 숨겼다면 이거는 증거인멸 부분에 해당은 안 되나요?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여기가 있는데 아예 다른 주소를 댔다면 너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네. 말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거주지라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떤 의도적인 목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다 한쪽에 은폐했다거나 일부러 뭐 버렸다거나 하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좀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라면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로 본 것 같고요. 진술을 미묘하게 번복한 부분도 사실상 대부분의 마약 수사에서 이렇게 구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들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겠죠. 이전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도 박유청 씨 사건도 그랬고요. 처음엔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정확히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다 말할 것을 뭐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방어권 행사의 측면의 어떤 기술로 본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다량의 어쨌든 마약에 손을 댄 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소동도 좀 있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뭐 후드티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네. 이제 커피를 던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병을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몸에 맞아서 아까 전에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아, 그래서 그 마지막 나온 그 장면이 예, 예. 그 장면인가?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몸에 안 맞았고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몸에 맞았고 옷도 젖었고 유아인 씨가 약간 째려보는 듯한 표정을 예, 지금 지어서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기 일단은 지금 막 달려가신 저분이 던지신 분인가 보군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정이 조금 화가 난 표정 같은데 일단은 저런 거를 던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죠. 안 되고 특히 저거 같은 경우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아인 씨를 뭐 겨냥했다고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그럼요. 딱딱한 물건은. 그래서 저거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좀 살벌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래서 네. 다만 뭐 본인이 좀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뉘우치는 모습도 있지만은 좀 표정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런 상황들 보면 참 여론이 유아인 씨에게는 좀 싸늘하다, 좀 이런 방증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아인 씨가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까 특히 또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모든 종류의 사실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이 유아인 씨가 쭉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변호사를 참 잘 썼구나. 어이구. 잘 짜여진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언 하나하나가 보면. 네. 근데 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거 걸리면 사실 이게 하나의 뭐 표본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 경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본인이 출두하려고 그러다가 또 기자를 했으니까 다 돌아가 버리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만약에 이런 유명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엄격하게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앞으로 아마 웬만한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냥 대충 구속 피하고 나와버리면 아하. 이게 지금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양형이 너무나 지금 적게 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전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너무 온정주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지만 이게 징벌적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법원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우리가 제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진술에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법원이 너무 무시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아인 씨 뭐 구속은 면했지만요, 여러 의혹들이 또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던 대로 14차례 여야 의원실을 방문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뭐 직원 3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여야 의원 어디요? 누구 의원실을 방문했어요? 네, 총 8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이 허은하, 윤창현, 정의용 의원 3사람이 언급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김성주, 오기영, 김종민 의원 4명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총 8명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대부분이 가상자산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오. 이 중에서도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은 각각 3번씩 방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윤창현 의원의 저희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듣고 올까요? 아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3회가 나왔는데 그 3번의 방문에 12월 초는 통상적인 인사와 회사 소개 그리고 이제 보좌진과의 또 여러 가지 의견 교류 이런 통상적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 어떤 이상한 어떤 얘기가 오간 거는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날 얘기고요.
제 아들이 옛날에 하는 거는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좀 처음부터 내가 하면은 혹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뭐 저도 이제 국회를 좀 출입을 해봤지만 어쨌든 출입 기록에 여기 8명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다라는 출입 기록이 있는 거지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진짜 국회의원을 만났는지 뭐 보좌관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출입 기록이라고 한다면 일단 방문 목적지를 지금 이름이 거론된 의원실로 해둔 것이지 네. 사실상 실제로 저 의원을 만난 것인지 보좌진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문 목적지만 그 의원실로 해두고 다른 곳을 다녔는지는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문했다는 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로비나 그런 불법적으로 부탁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이렇게 국회를 출입하면서 어떤 의견을 오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윤창현 의원 목소리도 들었지만 지금 여기 거론된 의원들 계속해서 입장문 내서 노비 의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업체에서 14번이나 국회를 방문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노비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법을 할 경우에 관련 업체나 이런 데서 의원회관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흔적을 남기는 진짜 로비를 하자면 이렇게 흔적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만나지 뭐하러 저 국회 저 의원회관에 다 기록이 남는데 다 CCTV가 하는데 이런 데 와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이랬지만 이 연례차라는 것은 이제 관련 법이 지금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법률안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는 P2E 관련돼서 설명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로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지난번에 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보좌진들한테 잘 되면 이게 뭐 줄 수도 있다는 뭐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고 바깥에서 만나죠. 바깥에서 만나서 적으로 이런 거래들을 하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정무위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법안 자체도 정무위에서 발의가 됐고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설명 본인들 입장 왜냐하면 협회나 뭐 이런 데서 사실 관련된 자기들 법안들이 있으면 의원실 와서 자료도 주기도 하고 또 의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입수해야지만이 법안 자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로비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 방문 자체만 놓고 이건 로비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민주숙 기자도 설명했지만 여기 보면 정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실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는 걸 슬쩍 보여주려는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를 비판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없다고 이거를 물타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현종 의원님이 또 설명도 하셨지만은 뭐 이게 이제 로비라는 말이 좀 음습해서 그렇지 사실은 미국은 로비라는 거에 합법적이거든요. 아예 뭐 로비스트가 로비스트도 있는 있고. 거고 예.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이 됐든 로비가 됐든 앞에는 저는 불법이라는 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주로 규제를 했고 금융위가 정무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고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직접 이제 이 김남국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만났을 가능성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위믹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통신 기록, 네. 뭐 이를테면 뭐 문자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으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계속해서 두문불출하죠. 그러면서 그 행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 의문점들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힘 측에서 또 그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친 마녀 사냥식에 예. 아니면 말고식에 아하. 카더라. 일듯하다 그런 추측성의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김준일 에디터, 진짜 저도 김남국 의원 어디서 뭐 하는지 참 궁금한데 김 의원하고 평소에 좀 잘 아시는 사이잖아요. 혹시 뭐 전해 들은 거 없으세요? 뭐 제가 뭐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느 정도 친분은 있지만은 너무 가깝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그때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모 발언 한 날 있잖아요. 네네. 그날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 네, 방송 출연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아침도 먹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4분 전에 이 코인 거래를 하고 저랑 밥 먹고 5분 뒤에 코인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인에 그때도 진심이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통화하지는 않고 최근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한 다른 분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억울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억울해요? 예, 억울해한 거는 아까 전에 안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부풀려졌다. 특히 대선 자금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진짜 사실도 절대 아니다. 자금 세탁 이런 거 아닌데 이게 조금 너무 부풀려져서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사실상 좀 외부에 이제 안 나가는 이유가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뭐 이제 나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이거 자료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뭔가 논란이 생기는 게 당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좀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당원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하지 말아라고 조금 요청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좀 두무뭉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 기자, 근데 어디 보도 보니까 좀 자택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구로 두고 있죠. 이 안산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 지역구 사무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이 김 의원 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이 5.18 때 이 양양 고속도로 인근에서 잡혔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때도 천주교 성당을 찾아서 기도하며 이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한 관계자는 이 당이나 측근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 신부님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이전에 이제 탈당했다가 최근에 민주당을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복당 얘기를 조금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귀가 쫑긋하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회피용 탈당의 경우는 복당 불허 조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아니 지금 제 복당하고까지 연결시켜서 아니 그건 하시던데 아닙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지금 당장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동을 멈췄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스스로 탈당을 했는데 그리고 당헌 당규 때문에라도요. 앞으로 총선 이전에 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입법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전혀 다르죠. 다르죠. 전혀 달라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그 복당을 고민할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현중 의원님, 네. 나는 다른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복당이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재기도 힘들다. 그런가요, 진짜? 자, 우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신부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님도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위로라 아니면 뭐 고백 성사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신부님도 뭐 신문도 보시고 방송도 보고 그러니까 뉴스도 그 진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뭐 죄를 사해야 될지 아니면 뭐 더 나가서 하라고 해야 될지. 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렇게 신부님 만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본인이 억울하면 입장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설명을 안 하죠?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 대선 자금 아니라면서요. 아니라 그러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본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 상당히 알려졌을 게 문제가 되니까 안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아까 김준일 에디터의 말로는 검찰 수사 대비하느라 지금 뭐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대비할 수 있는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국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또 본인이 그렇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 대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당을 찾기 이전에 우선 기자들의 질문부터 좀 받아라. 그래서 일단 해놓고 그래야 뭐 신부님이 뭐 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민영배 의원 사례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이
아니 본인도 1년 뒤에 바로 복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도 뭐 언제 복당할지 왜냐 아무런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당에서. 그렇죠, 맞아요. 언제든지 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미래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 민영배 의원은 자기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도 뭐 결국 복당했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글쎄, 그럼 봐야 되겠군. 자, 임재민 변호사.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블엑스라는 이제 코인이에요. 여기를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이 코인이 상장이 되기 직전에 이걸 팔아서 한 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블엑스가 언제 상장이 되고 김남국 의원이 언제 코인을 팔고 이런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라는 코인을 쌀 때 샀다가 네. 비쌀 때 팔았는데요. 그것도 절묘하게 급락하기 직전에 또 모두 처분을 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이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지금 빗썸측에 상장이 예정된 상태였어서 사실 이 타임테이블이 나오기 전에는 네. 과연 상장을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매입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타임테이블이 나왔는데 4월 8일에 마블엑스가 이제 빗썸의 상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의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직후에 이제 마블엑스와 빗썸 간에 상장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 마블엑스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네. 5월 3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 코인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5월 6일 마블엑스 빗썸 상장 이후로는 다시 또 이 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교묘하게도 딱 비쌀 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매수한 시점이 어떤 상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장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이거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상장 여부에 대해서 최고소한 상장이 지금 심사가 되고 있고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는 이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보세요? 자, 이 타임테이블이 딱 나왔는데 4월 8일, 2022년 4월 8일 날 상장 신청을 해서 이제 쭉 상장 심사를 이제 받는 와중이에요. 그 와중에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거의 뭐 한 2주 넘었을 때니까 상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얼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정말 일주일 뒤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하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과연 이게 정말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으로만 남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100% 사전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신청을 한 게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어요. 네. 이게 마블엑스가 넷마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렇죠. 발행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대한민국에서 큰 게임 회사가 이런 걸 발행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상장에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이거 매수해가지고 이거를 적당한 타이밍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거래소에서 이제 이건 거래소가 그 사설 거래소지만은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많으면은 거래소 쪽으로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상장 확실해. 라고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딱 배팅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 기록이 있는지 이를테면은 메일이나 뭐 SNS나 뭐 이런 거에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대담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매수 시점이 어쨌든 공교로 왔다라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손해 봤대요. 팔아야 될 타이밍에.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 거래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는 잘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이게 모든 거에 매도는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야수의 심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거래 천재인지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이간질의 노란알라 대 수박의 옴질입니다. 지난 월요일 쓰레기 의원이다 수박 의원 XX 완전 박멸이라는 무심시한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 일명 개딸과 단절할 생각 없는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당 속전속결 감찰에 나서 이틀 만에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원이 보낸 문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같은 감찰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사 1층에 마련된 이 당원존에서 이 강성 지지층과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지금의 이 역주행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통합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이 폭력적인 언사와 모욕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실 확인은 좀 하자라며 이원욱 의원 겨냥하며 외부 세력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할 말은 하자. 다만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네, 당 차원의 감찰 결과 발표에 민주당 게시판에는요,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이원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만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 의원은 무슨 근거로 문자 보낸 사람 개딸 당원으로 단정했는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는데요. 이 비명계에선 지도부가 이 문제의 본질 잘못 짚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저 사태의 본질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이 관계에 속아났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네, 당 대표로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 불필요한 시그널 논란에도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태도에 이제는 수박을 먹기도 겁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자제도 시키고 뭐 하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당이 저래 가지고는 우리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이 중도층이 다 무당층도 떠나고 이런 위기의식은 없이 저 세력이 그래도 받쳐줘서 우리 지지가 이만큼이라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가 이 대표라면 그건 아니다. 말도 아니다. 왜 이걸 그렇게 하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말리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네.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동족상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 불과 2달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당원들의 공격 자제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이런 자제 요청에도 바로 다음 날 이원욱 의원을 포함한 비명계 의원 사무실 앞에 트럭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비난의 화살 요즘엔 특히 당내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옆자리에서 표정이 어두웠던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 하루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스스로 개딸이라 밝힌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노란 부모님 뭐 잘못했는데요? 동강원에서도 범죄 아니라는데 왜 당신들이 범죄 지급해? 당신들이 범죄! 대학생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20대가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조카가 20살인데 내 조카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누가 20대 대변했다고 그런 소리 누가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맨날 어그로 끌지 말라고요. 상담수라뇨. 그냥 내 생각이 내 피셜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네, 이현종 의원님. 일단 이원욱 의원에 대한 이 문자 공격 당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아니면 뭐 형사 고발이나 다른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당 차원에 조금 뭔가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당원이고 아니고는 별 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개딸이라는 조직이 굳이 당원이야 돼야만 조직이 당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는 지금 기속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용어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뭐 양념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활동을 이들의 언행을 정당화시켜 줘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용인해 주는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학습되어 있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더 공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박을 먹는 걸 보고 이게 신호가 왔다 이제 공격하자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말로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적으로 속내로는 저런 공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 본인이 지금 대표직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핵심부에서는 이제 중도층 필요 없다. 우리 당 지지층 확실한 사람들만 믿고 가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은 저는 뭐 이런 지금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정말 진심으로 단호하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끊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원욱 의원 이번에 문자폭탄 공격 처음이 아닙니다. 트럭 시위도 있었고 전에는 사진 조작 관련해서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그런 포스터에다가 이제 사진을 두고 좀 눈이나 입 모양을 좀 이미지를 좀 바꿔 두고요. 그리고 이 사진 조작이 좀 있었고 이 포스터의 문구에도 뭐 밀정이나 뭐 엑스맨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박아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트럭 시위도 있었는데요. LED 전광판에다가 뭐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적어서 트럭 시위까지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을 향한 어떤 그런 시위 조롱, 하지만 족작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죠. 네, 김준일 에디터님 이런 네. 상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 조기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글은 욕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노사모 이런 팬덤과는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다. 트럼프 지지자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조기숙 교수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한 권 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트럼프 지지자와 비슷하다고 하는지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포퓰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제 상당수가 QAnon이라는 약간 음모론에 기반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얘기를 하면 워싱턴 DC의 정치가 다 썩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은 다 이미 다 물들어 있는데 트럼프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할 수 있다. 썩은 워싱턴 정치를. 이게 약간 비슷한 거. 이재명이 지금 썩은 이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마인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승리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도덕성,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고 노사모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과거의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은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거는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룹이 돼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청년 미래 연석회의에 참석해 청년이 미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과거 박지원 전 위원장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년의 시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왔네. 박지원 씨 왔네. 우리 박지원 씨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보자고 이재명! 화이팅!
김준일 에디터님, 박지원 전 위원장 발언 이재명 대표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 토사구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뭐 이제 토사구팽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했을 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용인을 했다가 또 이를테면 그 뒤에 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또 표리부동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토사구팽도 토사구팽인데 본인이 뭔가를 희생하는 정치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있고 그거를 위기를 극복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예전에 2015년에 이를테면 당대표 내려놓으면서 뭔가를 했다라든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렀다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에서도 사실은 희생의 정치 근데 본인이 계속 유리한 방식으로만 이 상황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분란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향한 공격 멈춰야 한다. 의총에 이런 제안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재인 변호사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열렸죠. 소위 말하는 그 개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내부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총서 결의문을 비명계 의원들이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네. 방금 전 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결의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도 넘은 비난 행동은 멈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된 것 같고요. 또 워낙 지금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혁신위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청년 표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장관도 청년층을 위한 뭔가 정책, 대안 이런 걸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개딸 관련된 방지책을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실 산하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디지털 윤리규범이라든지 또 뭐 디지털 시민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좀 이게 이 표본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게 개딸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은데 이게 대부분 다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비판의 시장 자체, 공론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혼탁스러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격을 보면 그냥 욕설을 퍼부어요, 그냥.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규모 이게 이 SNS 공간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SNS 안 합니다. 하도 이제 뭘 이야기를 하면 욕설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이걸 좀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 대통령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이 서려면 여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그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만드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행정은 80점, 정치는 20점. 실망스럽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정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면 그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대표님도 진짜 떨려가지고. 자, 힘내라고. 임세은. 자,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당원과의 온라인 만남에서 당대표 뭐 책임지고 내려오라 해도 나는 안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사퇴론을 일축하는 그런 워딩 좀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나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뭐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만고만한 정당들끼리 고만고만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무당층만 지금 왕창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양당에 다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지율이 막 10% 이렇게 나왔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면 아마 당에서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정치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좀 든든하게 서로의 뒷받침이 돼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뭔가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도 일부고 아니면 이재명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개혁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재명이 없으면 그럼 누굴 내세워서 할 것인가, 전당대회를 치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땅히 해법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명계 뭐 핵심 의원들 제가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8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는 결론을 내야 된다. 8월 전까지. 예, 왜 예. 8월 전까지일까요?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는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국회의 시간이고 그때 이제 국정감사하고 그러면 이건 야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연말이 되면은 이제는 그건 다시 여당의 시간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각종 세금이라든지 아니 세금이 아니라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때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올해 여름이 어쨌든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비명계에서도 좀 목소리를 조금 뭐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사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일축하는 것도 좀 새롭게도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당의 공식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렇게 지금 웃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걸 좀 묻고 싶고요. 당 상황이. 네, 또 하나는 당 대표를 옆에 두고 사회자가 사기 대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저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당 공식 그 유튜브에서 사회자가 이번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속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내려가지 않겠다? 아니 근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당 대표로서. 어쨌든 간에 난 안 물러난다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지금 이 당의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 동영상을 보면 민주당은 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도 없고 지금 뭐 가상화폐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그냥 즐거운 그런 시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의 위기감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저는 짧은 동영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향적인 생각들 지금 뭐 두 사람을 두고 이제 청년이라고 해서 두고 하는데 저 두 사람이 가지는 생각들 당에 비판하는 거는 당신들 그러면 자리 내놓고 비판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입 다물어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동조하고 맞장구 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좀 해결되기 어렵구나라는 느낌들이 강하게 받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께서는 아직 위기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민주당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타파하려고 민주당 내에서 혁신기구를 띄우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뭐 아직 뭐 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 혁신기구를 놓고요. 지금 친명대, 이른바 친명대 비명 간에 또 다른 또 설전이 벌어집니다. 자, 친명 입장에서는요. 선출직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비명 입장에서는 이거 혁신에다 전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혁신을 하고 뭔가 새롭게 출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붙고 있는데 김준일 에디터 생각하는 해법은 본인 생각에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지금 지난 14일에 의원총회 쇄신의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윤곽도 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네. 당에서 인사를 할지 외부에서 들어올지 정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줄지 그러니까 당의 분열상이 지금 이만큼 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혁신위의 정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년 공천 룰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쳐낼 수 있느니 당의 온정주의를 얼마나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혁신위가 정권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혁신위 안 만드는데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지금 지도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지리하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혁신이 얘기는 나왔지만 과연 뭐 위원장을 내부소 할 거냐, 외부에서 모셔올 거냐, 과연 이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누굴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혁신이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예. 혁신기구세 지금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도 혁신기구 만들면서 분란만 더 난다. 커질 수가 혹시 있다고 유인태 봐요. 총장님한테 제안이 온다면? 아이고 제가 미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마지막 반응이요. 이게 글쎄요, 많은 대다수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유인태 사무총장만 저렇게 느끼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완전히 이제 그 비대위에다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잖아요. 김상권 그렇지. 아니 위원장이 또 저 있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저 할 때 그런 비대위처럼 그때 혁신위는 김상권 비대위인데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뭔가 안건을 하는 거지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전혀 뭐 본인은 변할 게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친명들은 이 혁신위에서 아예 대의원제를 없애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원 중심으로 당으로 가자. 그렇죠. 그 대의원들이 친문들이 많으니까 아예 대의원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정당으로 가자. 이걸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혁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체제 강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지 이게 혁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렇게 정치권하고 이제 통화도 자주 하시고 하잖아요. 혹시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요분 괜찮겠다 거론되는 분들 좀 있어요?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모르겠는 게 근데 뜸 들이시는 게 뭔가 좀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몇몇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꺼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조금 윤곽이 드러나면은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할 텐데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부에서요? 예, 외부에서 찾기에는 지금 합의가 되게 어려워서 좀 온건하신 내부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걸로 좀 뭐 원로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